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1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중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소단원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2소단원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단원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78에서 183쪽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3.1운동의 발생 배경 및 전개 과정, 의의와 영향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의 연표를 보시면요. 1911년 경학사 조직부터 1919년 3월 3.1운동까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용어,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신항무관학교, 대동단결선언, 28 독립선언, 3.1운동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보시면 먼저 첫 번째에서는요. 국내 비밀 결사,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즉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볼 거고요. 물론 1910년대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 끄트머리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내 비밀결사 활동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밀결사 활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총 4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딱 이 4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이 두 개 단체가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두 단체가 좀 지향하는 바도 좀 다릅니다. 해서 비교하는 걸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1912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이때 참고하셔야 돼요. 자, 고종입니다. 고종이 비밀로 지령을 내립니다. 비밀 명령을 내려서 조직을 한 그런 단체예요. 다시 황제를 세우자 라고 하는 복벽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고요. 다시 황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국권을 반환해라 하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약간 일찌감치 발각이 되어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국권을 일제 입장에서는 이제 국권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요구를 하는 그런 서를 발송하려고 했던 거죠. 서류를. 자, 두 번째 단체 보겠습니다. 자, 대한광복회인데요. 1915년도에 원래 있었던 그 조선 국권회복단과 광복단이 함께 합쳐져서 대한광복회라는 것이 차려지게 됩니다. 1915년도에 합쳐진 거고요. 총사령으로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위에 독립의군부가 고종을 다시 황제로 세우려는 복벽주의를 내세웠다면 이 대한광복회는요. 그런 거 없어요.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정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요. 의연금을 모금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실패했고요. 이 외에는 조선국민회, 자립단 등의 단체가 있고요. 조선국민회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도에 평양 숭실학교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된 그런 조직인데 군자금 모금하다 실패했고, 자립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함남 지방의 단천이라는 곳에서 비밀 결사였는데 경찰이 발각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국내에서도요. 이 독립운동이 1910년대에 있었다는 점. 다만 모두 비밀 결사입니다. 왜냐면 겉으로 대놓고 활동하면 당연히 탄압을 받으니까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외로 나간 사람들은, 그런 독립운동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외에 건설된 독립운동 기지를 정리해 봅시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을 보시면요. 먼저 남만주와 동만주로 나누는데, 자, 남만주가 서간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동만주는 북간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료 박스 보시면 그 한반도 위쪽으로 그 지도, 만주 지역 지도를 한번 유의 깊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연해주 중에서도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말하는 겁니다. 미국. 자, 하와이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막 하기도 했어요. 물론 본토에서도 그랬고요. 자, 단체를 보겠습니다. 남만주, 서간도라고도 불리는 남만주 지역에서는요. 이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학사라는 단체가 먼저 자치기관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부민단으로 바뀌고 또 한족회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자치기관이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흥 강습소. 나중에 뭘로 바뀌죠? 그렇죠. 우리 이건 알고 있어요.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신민회에서 세운 것들입니다. 자치기관 이렇게 있고요. 독립운동 기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삼원보라는 지역에 세웠습니다. 서간도에.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실게요. 자, 동만주, 즉 북간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서전이라고 서전서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롱징, 용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서전서숙이 있고요. 나중에 이 금방 이제 폐쇄가 돼요. 그래서 이 서전서숙을 계승한 학교가 또 나옵니다. 그게 명동학교입니다.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뭐 목표로 한다 해서 명동, 밝은 명자 써서 이제 명동학교라고 짓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단체가 있냐? 자, 연길이라는 곳에서 간민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나중에 대한국민회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 밑에 국민회군이라는 것을 밑에 편성하게 됩니다. 군대예요, 군대. 여기 밑줄 쳐놨습니다. 중요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 대종교 하면 독립이 목표인 종교. 중광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 나철이 세웠던 그 대종교 맞습니다. 사관 양성소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왕칭이라는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 곳에 나중에 이 중광단 사관 양성소, 즉 이 대종교가요, 북로군정서군이라는 것으로 재편됩니다. 북로군정서. 이 군대도 대땅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연해주, 좀 러시아 쪽으로 가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즉 여기서는요, 성명회라는 단체가 먼저 생겼다가 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일제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권업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권업회는 그 실업을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잃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기술 말하는 거예요. 권업회, 그러니까 어떤 실업을 권하는 곳. 그러니까 막 뭐 일하는 걸 권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운동 단체였던 거죠. 나중에 이 권업회가 중심이 돼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자꾸 신안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국인들 사는 그런 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대한국민의회가 돼요. 역시 신안촌이고요. 물론 좀 계열이 다르긴 했지만 둘 다 독립운동 단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 지역에는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 헷갈리죠? 위에는 대한국민의회, 밑에는 대한인국민회입니다. 서로 다른 단체예요. 자, 여기 옆으로 보시면요, 대표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붙여놨어요. 다 등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실 보시면 막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같은 이름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이름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요. 매칭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외 국외 독립운동 활동의 특기사항. 자, 우리가 이외에 또 특기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무슨 선언서가 2개나 있어요. 선언서. 자, 선언서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자, 이것은요, 뭐 당연히 독립 의지를 내비친 그런 선언서고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이제 박은식, 신채호. 들어봤는데, 그쵸?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죠. 대동단결 선언에는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요. 융희 황제, 즉 순종이 이 삼보를 포기했다. 국권에 관련된 이 나라에 관련된 3가지 권리를 포기했다. 그때 이 황제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그 권리들은 모두 그렇죠, 국민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 삼보가 무엇인지 뒤에 자료 박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자, 밑에는요, 대한 독립선언서가 나옵니다. 자, 대한독립선언서는요, 민주 공화제를 추구하는 선언서예요. 평화와 평등 가치 위에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조소왕 그리고 안창호 두 선생께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내의 독립운동이었고요. 자, 이후에 이제 3.1운동 얘기를 하게 됩니다. 3.1운동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해서요, 여러분들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의의와 영향 나눠서 볼 건데요. 먼저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8년에요, 여러분들 파리 강화 회의가 있었죠. 자, 거기에다가 신한청년당의 대표였던 김규식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이런 얘기하죠. 뭐였죠?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던 대한인국민회에서 외교 활동을 계속 활발하게 벌였어요. 그리고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는 이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 단체입니다.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같은 해요. 1919년 3월 1일 전입니다. 한 달 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이, 종교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민족 대표를 구성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기억하시죠? 그 민족 대표입니다. 해서 독립선언을 준비해서 기미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뭐 5등은 조선국의 독립국인과 등등의 쭉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선언서가 있어요. 혹시 뭐 국어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앞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자, 내용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경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막 짚혀지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짚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3.1운동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했냐?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농촌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나라 바깥으로, 즉 국외로 확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국내 주요 도시에서 시작을 했다가 농촌으로 확산되고 국외로 확산되는 이런 기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교과서 읽어가면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있죠. 자, 보시면 이 3.1운동은요, 성별과 나이, 뭐 이념, 계급 이런 것들 다 초월해요. 즉 어느 누구든지 자주 독립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제도 세계적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 게 뭡니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화됩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뭐 문화 통치는 일단 기만적인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진심이 어린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조선 땅을, 한국 땅을 주목하게끔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독립운동가들은 어쨌든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족적인 독립운동이긴 했지만 야, 우리가 앞으로 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각지의 임시정부들이 막 수립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임시정부가요, 이 통합, 어느 한 군데로 좀 통합하자, 힘을 함께 모아보자, 그래야 조직적이라는 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 수립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1운동의 또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요, 영향 중 하나는 노동자와 농민의 의식을 고양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모이면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식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1920년대 노동자 운동과 농민 운동이 막 활발해지거든요. 노동쟁이 이러고 소작쟁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활발해지는 밑거름이 바로 3.1운동이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해에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 민족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준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독립운동을 생각하면요, 우리 뭐 선생님이 꾸준히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 독립운동가도 친일 부역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던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주 독립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두의 마음에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더라도 속으로는 함께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과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